안녕하십니까. 생존노아의 폴리입니다. 네, 제 목소리 이상하죠? 네, 감기가 제대로 걸려서 특히 기침 감겨가지고 목이 많이 잠겼고 다른 부분들은 뭐 그렇게 막 열이 나거나 아프진 않습니다. 하지만 목이 많이 잠겨 있고 중간에 이제 기침 컨트롤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새해 들어서 제가 이전에는 뭐 결혼하는 방법 뭐 이런 거 해드리고 했었는데 오늘도 조금 가장 어려운 업무할 때 가장 어려운 일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너무 깊숙이 업무에 파고들지 않는 이야기로 오늘 포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새해 포문을. 자, 오늘의 이야기는 커뮤니케이션 앤드 언더스탠딩 두 가지의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해보고 많은 회사를 다녀보고 또 제 업무 특성상 영업 일을 하고 마케팅 일을 하고 뭐 브랜드를 키우면서 타 회사와도 많이 얘기를 나누고 여러 부서와도 많이 얘기를 나눠보고 또 직급상 뭐 대리였을 때 과장이었을 때 부장이었을 때 이사였을 때 그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더 점점 폭넓게 많아지는 과정에서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커뮤니케이션과 언더스탠딩이라서 그 부분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편하신지. 아무래도 얘기할 때 처음부터 너무 싸우려고 들고 하거나 내 의견을 관철시킬 거야 라고 그렇게 접근해서 다가오는 사람보다는 너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 내 얘기도 한번 들어줘. 그렇게 침착하게 뭔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대화에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돼 있고 자기계발서도 워낙 많이 나와서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들이 많아서 회사 생활하면서 이 친구들 어느 정도 대부분 알고 있구나.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좀 더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급이 좀 높아진다던가 아니면은 부서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그런 모든 것을 잊고 주장만 좀 생각한다거나 타 부서의 일을 좀 다 쟤네는 뭐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다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을 벌리는 부서가 있다면 쟤네 부서는 왜 이렇게 일을 벌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뭔가 처음에 업무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 영업부서라든지 기획부서라는 부서들은 좀 일을 많이 벌리죠. 옛날에는 영업부는 생긴 물건을 파는 부서였기 때문에 일을 많이 벌리는 부서가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영업하는 부서에서 새로운 상품들을 많이 끄집어내기도 하고 팔아야 되는 물건들을 많이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많이 벌리는 부서가 돼버렸죠. 그러면 그 뒤따라오는 물류팀이나 뭐 QC팀이라든지 관리팀에서는 저 부서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생각을 안 하고 일을 많이 벌리기만 하지? 어떡하라는 거야. 하지만 솔직히 전체 회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우리 월급에 통장에 꽂히게 해주고 보너스라는 그런 인센티브에 관련해서도 설이나 추석에 뭐 크게 뭐 내가 개인이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거 외에도 그런 거를 사실 우리 지갑을 두둑하게 해주려면 앞에 있는 부서에서 열심히 뚫어주고 매출을 많이 일으켜주고 협심해서 또 나머지 부서에서 같이 일을 말끔하게 처리를 해줘야지만 회사가 전체적으로 굴러가고 회사가 어렵게 기울지 않으면서 우리 가족도 안전할 수 있는 거고 제 생계도 안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도 필요한데 제가 많이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저는 영어 부서여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일을 벌리냐, 적당히 좀 하지, 너무 일이 많다, 이게 다 영업부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이건 제 입장이고 반대로 그 팀들도 일이 조화롭게 흘러가고 순차적으로 흘러가려면 그 팀들 또한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잘 대화를 해서 뭔가 이해를 한 다음에 앞에서 일을 잘 풀어간다면 그 뒤에서 그런 불만이나 그런 게 좀 덜 나올 텐데 그냥 무지막지하게 막 그냥 밀어붙이고 야 우리가 지금 돈 벌려고 얼마나 힘쓰는데 너네는 왜 그런 걸 이해 못하고 맨날 투덜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 이런 쪽에 제품을 만들 때 좀 더 신중하게 만들고 물건을 좀
만들고 포장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 정확히 조금 더 안전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런 물건들을 만들면 관리부에서 전화를 덜 받거나 고객 CS라든가 그런 불평, 불만 사안이 더 줄어드니까 일이 관리부에서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많이 고려해서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쪽 팀이 너무 힘든 거야 라고 이제 서로 이해를 좀 해주고 그거를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너네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미안한 마음도 갖고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을 줄여나가야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류랑 일할 때도 물류에서는 이제 막 잘 팔리면은 진짜 뭐 등골 휘게 물류에서 엄청나게 많이 물건이 나가야 되고 힘들잖아요. 회사라는 곳이 갑자기 물건이 막 많아진다고 사람을 막 뽑아주진 않아요. 그게 좀 올라가서 좀 길어졌을 때 우리 매출이 이 정도는 계속 꾸준하게 유지되는구나 할 때 사람을 뽑아주지 처음에 조금 올라간다고 뽑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물류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 솔직히 저는 이제 중소기업을 다녔었기 때문에 갑자기 물량이 많아진다던가 예전에 장난감을 많이 팔던 시절에는 크리스마스가 시즌이야 그러면은 저도 같이 다 가서 막 뛰고 막 포장하고 까대기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꼭 몸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뭐 물건이 들어오고 매입과 매출을 정확히 이제 시간 타이밍을 잘 나눠서 조절한다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조절해 줄 수 있을 거 충분히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건을 받는 시기, 내는 시기.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잘 알면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그런 사이에서 일어나는 트러블들이 좀 더 일하는 데 있어서 사기를 저하시킨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장님이나 좀 경영 측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해를 시키고 서로 그런 트러블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기 진작이나 서로 간의 협조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되게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늘 그 회사에서 일하고 이제 후배분들을 이제 키우고 이렇게 할 때 같이 뭐 알려주고 이럴 때 정말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부분이 그런 소통 커뮤니케이션 부분 같아요. 그리고 절대 나만 제일 잘하지 내가 제일 잘하지 남들은 뭔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웬만하면 갖지 않게 해주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솔직히 그렇게 뭐 그런 얘기를 밖으로 꺼내진 않잖아. 근데 솔직히 상부 쪽에는 많이 그런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왜냐면 내가 좀 잘한다고 티를 내고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야지 내가 뭐 직급을 더 잘할 수 있고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좀 착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같이 일하면서 충분히 그냥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관심이 좀 적거나 그냥 등한시해서 내일만 하는 상사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직원들의 하나하나의 특장점을 발굴하지 못하고 그냥 이 친구는 되게 잘하고 되게 뭐 말없이 열심히 묵묵히 진짜 일을 잘하는데 막 떠들고 뭔가 내세우고 뭐 이런 친구가 일을 다 하는 줄 착각해서 이 친구한테 뭔가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그런 경우에 미스도 생겨날 수 있지만 제가 꿀물 한 잔을 먹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상사분들이 직원들과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같이 업무하는데 많이 참여를 한다거나 이끌어주면은 금방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제 만약에 직원분들이라면 상사한테 너무 내가 다 하고 있다라든지 내가 너는 너무 잘하는데 저 친구들이 문제라는 불평불만을 하는 거는 그다지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진급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왜냐면 잠깐 끊었다 할게요. 왜냐하면 일을 잘하는 것과 그런 팀장이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그 일만 잘하던 친구들이 언더스탠딩이나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의 그런 능력이 전혀 없이 그런 직급을 맡는다고 하면 팀장급의 그런 부서장급을 맡는다고 하면 굉장히 팀이 와해가 되더라고요. 와해도 많이 되고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아무리 일을 잘하는 직원들이 있어도 사실 그 목표를 정확히 세워주고 팀 부서의 그런 목표를 정확히 세워주고 방향을 정해주고 또 그 서로 돕게
그 직원들의 업무 배치를 잘 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나는 일을 잘했으니까 나는 진급할 수 있어 라든지 그런 누구는 일을 못하니까 뭐 쟤는 나가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이렇게 요즘에는 옛날에는 진짜 그런 생각 많이 안 했었는데 요즘 친구들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아, 저 친구 나갔으면 좋겠다. 막 나가는 게 맞다. 조금 한 모르겠어요. 한 저는 뭐 10번, 20번 한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도 생각했을 수 있는데 저한테 전달되는 게 한 번일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배우고 사실은 그 유튜브에서도 정말 많이 얘기하고 책으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주제의 부분이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기술이에요. 저는 거기서 약간 어느 순간 궁금증이 딱 생겼어요. 대부분 답은 딱 그거예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자. 경청하자. 어떤 사람이 인기가 많냐? 만났을 때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자, 그렇다고 하면 저는 나는 언제 얘기할까요? 그 사람은 계속 들어주기만 하나?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얘기하는 시간은 언제고 그 사람을 경청해주는 건 중요하긴 한데 분명히 반대 의견이나 생각이 그런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뭐 스포츠 얘기 정치 얘기 뭐 종교 얘기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하지 말아야 될 얘기의 중심부에 우리가 놓였을 때 그걸 어떻게 계속 들어줄 수 있을까? 들어주면서 내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 지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주는 거 이제 알겠어. 고개 끄덕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는다는 것도 알고 좀 더 어른이 됐다는 것도 알고 다 알겠어. 하지만 반대로 내가 그래도 좀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려주면 좋을까? 너의 생각을 잘 알겠어. 근데 내 생각은 이래.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부딪히는 분명히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그러면 내 생각은 이래 하면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스킬을 갖고 있지 않다면 바로 치고 확 들어올 거예요. 아니?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럼 또 들어줘야 되나요? 언제까지? 그래서 그런 이제 완전히 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얘기를 어느 정도 잘 듣고 내 얘기를 어필하는 타임을 언제 가져야 되는지 그런 순간 개입하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 모든 데서 얘기하듯이 경청해주고 잘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뭐 정말 어디 생각이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고민을 했었구나 그런 힘듦이 있었구나 많이 끄덕여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쪽으로 의견을 나눌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 이제 잘못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막 하던 중간에, 그건 아니고, 아니, 내 생각은, 아니,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적이 진짜 많았어요. 특히 30대 때는 완전히 피크를 알렸죠. 거의 무슨,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아니의 대결이었었어요. 뭐 그때 왜 그랬냐면, 정보가 많이 누적이 됐다고 생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30대 초반, 중반 되는 것 같아요. 후반 정도에서 그걸 깨우치면 조금 더 어른스러운 40대가 되는데, 그거를 깨우치지 못한다면 그대로 그냥 쭉 꼰대가 돼서 가는 것 같아요. 좀, 내 생각이 분명히 틀리고 그런 정보가 한정된 데서 온다는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한정된 정보를 내가 습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100% 맞는다고 생각을 해도 그게 100% 맞지 않아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중에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뭐 책도 찾아보고 야 이거 내가 내 생각이 좀 틀렸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조금 타이밍을 천천히 다가가서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또 그 얘기를 풀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이겨야 돼. 내 생각이 맞는 걸 관철시켜야 돼라고 그렇게 간다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겠죠. 초반에 뭐 끊길 생각도 있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쭉 생각을 갖고 40대가 됐는데 40대 중후반이 자꾸 넘어가면서 또 말이 많아진 거예요. 네, 저한테도 그런 고비들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막 아니야 아니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얘기했을 때는
누가 뭐 잘못하고 뭐 그랬는지 모르고 그런 대화를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되게 답답하게 안녕 하면서 헤어지면서 집에 가면서 아 오늘 뭔가 이렇게 찝찝하지? 뭐 계속 약간 의견이 안 맞은 느낌? 막 많이 웃지 못한 느낌? 그런 거 있었는데 이제 후반에 제가 무슨 다큐멘터리인가? 뭐 그걸 봤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자기가 가진 생각이 옳고 내가 가진 생각을 희망을 품고 살고 그런 것들을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며 살 수 있다는 그런 약간 실험적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이랬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바뀌어? 그렇다면 내가 가진 생각도 틀린 게 굉장히 많았겠구나. 뭐 약간 거기서 되게 세게 약간 쇼크를 딱 충격을 먹은 후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느꼈던 걸 또 까먹고 40대 중후반 되니까 내가 또 많은 지식을 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술자리든 뭐 회의든 뭐 커피숍에서 뭐 얘기를 하던 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지적을 받았어요. 말을 되게 많이 끊는다. 그리고 나 혼자 제가 혼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걸 되게 많이 좋아하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럿이 있을 때 너무 많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약간 이제 어르신이 지적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입을 다물었어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나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 왜 또 그랬지? 하면서 입을 확 다물어 버렸는데 다물었더니 막 답답하고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계속 지나쳐야 되는 시간들도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게 맞나? 근데 저게 또 틀리면 어때? 그러니까 근데 안 맞거나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너무 내 의견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가 옳고 그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얘기가 한 사람이 무조건 들어주는 것보다는 왔다 갔다 그치 왔다 갔다 그렇지 하다가 내 생각은 네 생각도 맞는데 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봤어 하고 이게 티키타카가 좀 잘 맞아야지 무조건 들어주러 가는 것도 되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를 강요한다거나 그런 사람만 편애하는 것도 문제다. 약간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어느 날은 진짜 이 친구가 슬픔에 잠겼어. 이 친구가 너무 고민이 많아. 그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러 나간 날은 들어주는 게 많은데 그냥 평상시에 술자리, 얘기자리, 모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계속 듣기만 하면 솔직히 계속 얘기하는 사람도 약간 지치고 또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나 혼자 얘기하는 거. 뭔가 서로 막 의견을 들으면서 그래서 맞지 그렇지 막 이렇게 꼼짝이 맞는 것도 중요하고 가끔 안 맞은 의견이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라고 다른 사람이 생각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없이 너무 들어주만 강조하는 세상도 재미없고 나는 그건 아니지 않나? 약간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초반에는 제가 지금 이제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언더스탠딩의 능력이 좀 있어야지 회사에서 많은 부서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급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중반부에는 듣는 거 너무 중요한데 언제까지 들어만 주고 있을 거야. 서로 잘 들어주고 잘 응대해줘서 티키타카 맞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친구들, 입을 열면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 정보가 굉장히 여기 많이 들어있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이 정보가 옳거나 그르거나를 떠나서 내가 어저께 유튜브에 본 얘기들을 바로 입학을 하면 내가 며칠 전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바로 하거나 내가 책에서 본 얘기를 많이 하거나 이러면서 대화량이 좀 풍부해지거든요. 저는 약간 대화량이 풍부한 사람들이 좀 돼야지 언더스탠딩도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된다고 생각해요. 말을 그냥 안 하고 묵직언에 있는 사람도 좋지만 내가 가진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세상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추천드리는 거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든 책이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이야기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것보다도 요즘에는 지식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보는 것도 뭐 일당백이라든지 언더스탠딩이라든지 우리 아이가 추천해준 게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런 지식 채널들이 너무너무 넘치고 많잖아요. 너무 재밌게도 다 풀어나가시고. 그래서 그런 프로들을 보면서 그러면 뭐 운전하면서도 듣고 뭐 출근하면서도 듣고 막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얘기할 때 소재거리가 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서로 그것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너무 재밌는 것 같고, 그런 걸 많이 알면 내가 진급을 했거나 내가 상사가 됐을 때 자칫하면 꼰대가 될 수 있지만 자칫하지 않으면 아는 게 많은 어른이 될 수 있다. 그 중간에서 어떻게 자기 위치를 잘 정해가는지는 말하는 또 노하우에 있긴 한데, 너무 묵묵한 사람도 그런 뭐랄까 그런 여러 자리에 있을 때 그다지 막 환대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채널의 그런 목적은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데, 일을 잘할 때는 남의 생각을 잘 읽어주고 타부서를 원활하게 이해해주는 게 너무 좋은데, 그 안에서 내 의견도 올바르게 잘 상대방이 다치지 않게 정확하게 내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어야지 그 사람의 목소리가 퍼져 나가면서 긍정적인 또 작용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부분도 있어요. 항상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겸손하고 자기 자신한테 의심을 하되 자기 자신을 믿는 거. 굉장히 다 약간 불일치되고 약간 그런 상대적인 이야기들이지만, 언제나 그런 와중에 중간에서 자리를 꽉 잡고 있을 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쪽에 절대 치우치지 않고 너무 묵묵한 사람만 되지도 마시고요. 너무 투머치 토커가 되지도 마시고요. 적당한 선에서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시면은 가장 훌륭한 리더십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타부서와 일도 더 원활하게 해서 좀 더 발전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려면 책을 많이 읽으시고 지식 그런 유튜브 채널도 많이 보시면서 다양한 정보량을 흡수하시면, 인문학을 들으시면 역사 속에서 그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배우실 테고요. 자기계발서를 보시면 남들이 뭐 20년, 30년 동안 축적했던 내용들을 책 한 권에 한 일주일 안에 내 것으로도 담을 수 있는 것들을 한 권만 본다면 또 치우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을 보면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을 또 가려낼 수 있는 능력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사람과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고, 또 내가 혼자서 뭐 유튜브를 하거나 이렇지 않는 이상은 공감대가 엄청 중요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새해 첫 생존 노하우는 커뮤니케이션과 언더스탠딩 죄송합니다. 제 코가 막혀가지고 영어 발음이 안 돼요. 언더스탠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한테는 구정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해 목표를 세워서 연습 기간처럼 지금 돌려보시고요. 잘 안 지켜진 것들은 구정에 다시 한번 세워서 올 한 해 좀 정말 밝고 좀 앞으로 일일보 진보하거나 아니면은 더 안 좋아지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